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예비단은요,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거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통합, 모니터링하고 성능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은 다들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IT 관리자, IT 운영자 관점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롤텍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롤텍의 이민구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롤텍의 남기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솔라인즈의 ITOM, 네. 그 IT Observability Management 이런 솔루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솔라인즈가 유명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4년 전에 그죠? 네. 또 코로나 당시 2020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라인즈가 그때는 해킹 그룹인가 뭐지 이거 그랬거든요. 자, 일단 솔라인즈는 어떤 회사인지 그거부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솔라인즈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IT 관리 툴들을 이제 제조를 해서 공급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4년 전에 네네. 그 솔라인즈 그 보안 사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솔라인즈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솔라인즈인데 기사에 보면 미국의 포춘 500의 거의 다가 네. 90% 이상이 이걸 쓰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이슈가 되니까, 보안 이슈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솔라인즈가 내가 알기로는 좀 ITSM, ITOM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솔라인즈가 이제 이 분야에서 그 포춘 500 쪽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굉장히 큰 건데 네네. 어떤 이유로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솔라인즈가 ITOM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웹이 막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그 IT에 대한 보안도 많이 이제 한국은 많이 부족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솔라인즈가 만들었던 오라이언 플랫폼은 실제 L2부터 L7 영역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부터 서버 서비스들, 그다음에 DB, 스토리지, FPGA 레이어까지.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한 화면에서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부분들이 가장 컸었고요. 창업 초기부터? 네네네. 저 토크아이티에서 가면 사실 그 많은 밴드들이 나오잖아요. 네. L7 레이어까지, L2, L3에서 L7 레이어까지 커버하는 것이 꼭 ITOM이 아니더라도 최근 한 10년 전부터 좀 그렇게 많이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초창기부터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강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포춘지 500대 기업들 중에 지금 현재는 거의 99%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4년 전에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도 그만큼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또 주요 고객이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일부 고객이 해킹이 당했을 때 그 파장이 컸었죠.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항상 이제 솔라인즈 관련된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설계 당시부터 뭔가 직관적인 뭔가 그런 사상이 뭔가 있는 게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ITOM 또는 이제 IT 관련된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면 각자의 영역에서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솔라인즈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의 화면에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스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DB 영역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에서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색깔로 바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었고요. 그건 이따가 아마 남기현 과장이 설명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 듣기 전에 이제 ITOM, IT Observability Management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IT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하시면 ITOM이 IT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있고,
IT SM이 있고요. 네네네. IT 또 AM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쉽게 좀 딱 구분해 준다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IT AM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에셋 매니지먼트? 에셋 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IT 자산 관리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PC가 몇 대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몇 카피가 있고 이런 자산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IT AM이고요. 그다음에 IT SM은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데가 콜센터 같은 데서도 네. IT SM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제조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떤 티켓 네. 관리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솔라인즈 같은 IT OM은 운영 관리거든요. 그래서 운영자 관점에서. 네, 운영자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주요 서비스가 자산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뭐 자산에 문제는 없는지, 뭐 퍼포먼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IT OM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ITSM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관점, 네. 고객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 관점인 거고 네. 얘는 운영 관점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성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네. 맞습니다. 웨비나 제목에서. 네네네. 자, 한번 발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텍의 남기현 과장이고요. 일단 부제를 성공적인 IT 운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조금은 거창하게 지어졌지만 근데 이게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부분들 위주로 좀 작성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니에요. 저희는 주관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토크할티는 네. 정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장 같은 그 부분에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네.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해주시면 좋은 거죠.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은 앞에서 말씀했던 솔라윈즈사에서 만든 솔루션이고요. 일단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내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목차로 정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미팅을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분들이 하셨던 고충, 그래서 왜 저희 솔루션을 찾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솔루션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번째 순서로는 그 고충과 연관돼서 저희 솔루션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해결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순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솔라인즈 사용하시는데 꿀팁 조금 네. 드리면서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꿀팁은 지금 어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겁니까? 저 꿀팁은 지금? 유튜브는 안 나오고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들 IT에서 일하시니까 정보력이 빠르시잖아요. 네. 일단 솔라인즈 해킹 사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글에서 솔라인즈 이름만 검색해도 1위부터 5위까지가 맞아요. 해킹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8일에 최초 발견이 됐고요. F사는 파이어하이입니다. 글로벌 보안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시작을 했고, 심어진 시기는 2020년도 3월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아니면 9개월 만에 네.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발견하고 5일 뒤인 13일에 솔라인즈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객사는 18,000여 곳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 이게 숫자도 숫자인데 솔라인즈 해킹 사고의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고객의 밸류에 있었습니다. 고객 예를 들면 민간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주가 뛰고 있는 엔비디아, 네, 네. 그리고 인텔 등등 레노라는 글로벌 IT 기업들도 대상이 됐고, 왜냐면 이게 글로벌 IT 기업이 IT 운영을 엄청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다 쓰겠지, 이거를. 네. 그런데도 이제 타겟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은 미국 정부기관이 해킹을 당했어요. 미국 국방부, FBI, 사이버 보안국 등이 이제 주 타깃이라고 이제 좀 위협이 됐고요. 공급 그러니까 위협이. 해커가 이것을 솔라인즈의 어떤 취약점을 보고서 골로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이 솔라인즈를 통해 가지고 아까 글로벌 IT 기업이나 정부 기관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걸 교두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매니저 서버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내부망에 있는 공급망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외부 해커가 뭐 네트워크든 뭐든 다 뚫고 와서 저희 서버까지 침투를 해서 얘가 하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배포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배포에다가. 네, 공급망. 그러니까 글로벌 IT 서비스 때 자기네 거 배포할 때 같이 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쫙 퍼졌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1월부터 솔라인드는 미 정부기관과 손을 잡게 돼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게 됐고요. 조사한 내용은 악성 코드 자체 내용은 정보 유출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부에서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3가지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고객사는 뭐 해킹을 이제 당했지만 당하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8,000여 곳의 고객사 중에 주로 이제 해킹을 정보 유출을 당했던 곳은 70여 곳 정도로 좀 집중적으로 당했다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이미 이제 패치나 아니면은 가이드가 제공이 완료되었고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점의 본질은 물론 솔라인즈도 해킹을 당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에서 내부만까지 다 뚫렸다는 데에서 보안 의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사건 자체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솔라인즈가 주 타겟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고객사도 있지만 밸류도 빵빵하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이 솔라인즈 하나만 해킹하면 되는 공수로 많은 곳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까 같이 이제 배포할 때 쓰이니까 네, 맞습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그냥 확 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점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인즈는 대형 보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속하고 투명하게 먼저 공표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과 전문 인력으로 빨리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좀 3개월이면은 뭐 오랜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단기간 내에 고객에게 패치 및 보안 가이드를 제공을 완료를 했고요. 이러한 솔라인즈의 대응으로 고객 대부분의 신뢰는 회복이 다 됐고요. 향후에도 오히려 이런 보안 사고가 터지지 않게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벤더가 되었던 거죠. 저 사건 이후로는 또 이런 침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한지는 실적으로 보여드리는 편이 가장 직관적일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상을 했고요. 오늘 발표 컨셉하고 좀 맞는 매칭이 되는 유의미한 상을 좀 추려보자면 일단 클라우드 사스 어워즈에서 최고상이 최고의 사스 제품 금상 1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IT 서비스 관리 금상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어워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부분에 은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아직 2024년이 다 가지 않았는데 수상을 한 이력이 추가로 있습니다. 일단 IT 시큐리티 어워즈에서 클라우드 보안 부분 금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퓨처 시큐리티 어워즈에서 사이버 보안 올해 최고 벤더 부분 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클라우드 보안 쪽에 뭔가 금상 수상은 되게 의의가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미가 마침 있네. 잘 받아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 쪽에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만큼 이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좀 이제 걱정을 좀 염두를 내려놓으시고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미팅을 다니면서 들었던 그 담당자분들의 내용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운영 관리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모든 맥락은 하나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관통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하고 네, 같이 운영할 때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와중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다 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는 운영 관리 및 툴에 대한 어려움과 부족이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관리 툴은 좀 한계가 있었던 게 물론 이제 단일 클라우드 관리 툴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제약적이잖아요. 그렇죠. 솔루션을 관리하기 위해만 있었던 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엔 어렵다, 같이 조작하기에는 어렵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가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솔루션별로 물론 모니터링 기능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뭐 자기네 쪽의 퍼포먼스라든지 자기네 쪽의 로그라든지 방법들은 지원하는데 이 또한 각 툴도 그 솔루션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WS, Azure, GCP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 또 멀티클라우드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려운 점이 상관관계 분석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시성을 좀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시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복잡해지는 인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온프렘도 당연히 운영을 하시면서 클라우드 지식을
배우시면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지식은 정말 계속해서 뭐 메타가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들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호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호환성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요소를 좀 들 수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버전, 미들웨어 버전, 뭐 OS, 보안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를 옮길 때 물론 많은 검토들을 하시겠죠. 사전 검토나 예측이나 많이 하셨을 테지만 당장 이제 서비스 중에는 실제로 운영 환경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문제점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1번 이유랑 2번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요. 하나하나씩 찾았을 때 이는 뭐 그 사람 인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소모적이어서 또 상황의 분석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더 힘들겠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싶어 하셔서 호환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셔서 좀 저희 쪽에 솔라리즈라는 솔루션을 문의를 많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어려움입니다. 이게 뭐 잠만 자고 일어나도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미 운영자분들은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우는 것도 물론 항상 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는 저희가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로 좀 찾아주셨는데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온프레미스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 지식을 모두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인력들을 다수 이제 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으로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저희 쪽으로 문의도 또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좀 민감한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의 온프렘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 정보들에 대해서 뭐 암호화나 접근 제어 같이 법률적으로 좀 관리 대상이 돼서 접근 및 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다들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에는 가벼운 서비스부터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벼운 서비스다 보니까 이거 솔루션을 또 사기도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해지시는 경향들이 있는 고객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에 관리를 하는 데에다가 쟤도 좀만 더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같이 관리하시고 싶어 하셔서 좀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되게 원론적이었고요. 가장 크죠. 저희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희는 항상 유한한 예산과 유한한 인력으로 힘들게들 다들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뭐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별로 좋은 솔루션들을 다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또 반대로 운영하시는 입장분들에서는 또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솔루션을 배우고 또 다른 솔루션 들으면 또 배우고 기존 업무는 병행을 하고 이렇게 스택 쌓이듯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솔루션 개수를 좀 줄여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최소한의 솔루션으로 운영 지원을 받음으로써 좋아지는 거는 뭐 가시성 향상시키고요. 솔루션 비용 줄이고 그리고 운영자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또 따라오는 이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운영자도 사실 옛날에는 네트워크, 서버 담당자가 다 따로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미들웨어랑 네트워크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인프라에서 어느 정도 보안 솔루션 그 인프라에 좀 이렇게 가까운 보안 솔루션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업무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솔루션을 좀 줄여보면은 이렇게 보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운영 비용뿐 아니라 인적 자원이나 운영 유지 비용도 줄고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운영자 일이 줄면은 대고객 서비스도 양질의 대고객 서비스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포인트가 아까 뭐 원론적인 것보다 이 포인트가 제일 그 기업의 담당자한테 제일 와닿을 것 같고 그 경영진도 마찬가지고 네, 이 맞습니다. 포인트 제일 좀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래서 포인트가? 한 장으로 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약하면 관리 포인트를 줄여 효율적인 운영 솔루션이 필요로 했다라고 해서 저희 솔루션 쪽에 많이 문의를 주셨고요. 지금까지가 저희가 하이브리드 운영하시는 분들 고객 관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선 니즈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 그 제품 소개를 먼저 드려야지 이제 얘기가 요약돼서 이제부터 저희 솔루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인즈는 다양한 환경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네트워크 부분도 지원이 되고 그 위에 인프라,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그 위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총괄하면 IT 시큐리티까지 IT의 모든 영역을 종합해서 운영 지원을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이 시큐리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안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솔루션들도 어쨌든 인프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게더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프라 자체는 해외 솔루션들이고 버전업들이나 빨리빨리 쫓아가서 보안 솔루션들한테 이렇게 인풋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에 저것도 어떻게 상황하게 분석이 될 수 있겠네. 그럼. 네네. 그래서 이제 솔라인즈 솔루션 안에서도 심이라는 모듈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심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각각 영역에 있는 로고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럿을 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트리거를 걸어서 뭔가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왜 롤텍이 솔라인즈 비즈니스를 하는지, 롤텍이 또 보안 쪽에 또 맞습니다.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하시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벤더들과의 업무 협약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솔루션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서로 협약이 잘 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가지고 이제 솔라인즈를 가지고 솔루션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벤더들 간에 협약이 돼 있다는 게 저희 솔라인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기술 발전이나 동향 발전에 좀 발맞춰서 가고 싶다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이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엔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라이선스가 갑자기 나왔냐면은 솔라인즈는 그 운영 환경별로 좀 라이센스나 플랫폼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온프라미스에서 구동을 하시는 오라이온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얘는 필요하신 모듈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시는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는 구독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어느 정도 모듈이 그 온프라미스 오라이온에서 있는 모듈들이 어느 정도 짜집기 돼서 지금 기능들은 정해져 있고요. 추가 기능들을 요구하신다면 거기서 옵셔널링으로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이 친구의 이 라이센스의 이름은 HCO,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 라는 약자로. 그럼 이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패키지 구독형은 이게 온프리미스 솔루션인데 구독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도 구축을 있습니다. 해서 얘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상관없는 하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설치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거죠? 네, 네, 이름이 네, 네. 구독형. 이름이. 그러니까 구독형인 거네. 네. 온프리미스 구독형. 네네네. 오케이. 네. 그러고서 또 이제 사스 구독형은 별도로 있습니다. 얘는 솔라인즈 옵저버빌리티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맨 왼쪽부터 온프레미스, 가운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오른쪽엔 사스 형태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라이온 플랫폼, 그 온프라미스 플랫폼부터. 자, 전에 어떤 기업이 뭐 온프리미스 그동안 많이 썼을 거고, 뭐 사스도 이제 막 나온 데는 쓸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저 패키지 구독형 온프리미스. 네네. 저거는 어떤 기업들한테 적합한 거예요? 저거는? 향후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클라우드로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이관할 계획이 있다 이러시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모듈들이 짜집기가 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이거 그대로 그냥 또 사서 노드별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오라이온 플랫폼 구성도랑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라이온 플랫폼은 윈도우 관리 서버 한 대와 그 다음에 윈도우 DB 서버 한 대 이렇게 해서 세트로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요. 관리 서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제해서 이제 운영자분들한테 리포팅이나 서포트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오라이온 플랫폼 자체는 무료고요. 얘는 그냥 다운받으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보 게더링을 못 해왔어요. 아, 네네.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오라이온 맵이라는 기능은 현재 있는 자산들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뭐 서버나 스위치 등등 모든 자산을 매핑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자산관리 매핑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앱스택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라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 해결 방법을 제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프스택은 각 장비나 솔루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퍼포먼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메트로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좋게 이렇게 유저한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 및 알람 기능은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리포트나 알람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라이온 플랫폼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모두 각 모듈에서 정보를 받아서 정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듈들을 게더링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오라이온 플랫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필요한 플랫폼 그 뭐 네트워크 시스템에다가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이전트 안 깔아요? 예, 모든 기능은 오라이온 플랫폼 안에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안에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활성화만 시키면 아.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사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에이전트 안 까는 거 좋네요. 네네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버다 서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능으로 해서 서버를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도 연동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서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려고 했을 때는 에이전트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게더링을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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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듈에 대해서 좀 더 간략히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부터 NPM이라면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라는 모듈이고요. 네트워크 장비들의 헬스 체크 및 연동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모듈이고요. NTA는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라이저의 약자고 트래픽 및 대역폭 사용량을 분석 및 리포팅을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NCM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조사의 뭐 시스코든 그 제조사의 장비들의 구성 및 패치, 구성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구성 및 패치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예를 들어 NMS를 고려하시는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듈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WIPS 요건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NPM이랑 이 아래 UDT라고 있습니다. 스위치 포트 및 액세스 포인트 연결된 엔드 포인트 사용자 추적을 해서 거기를 이제 단일 추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조합해서 WIPS 대신 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모듈별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모듈별로 조합을 하신다는 것은 이걸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듈별로 처음에 조합해서 컨벤셔널로 도입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각 모듈별로 필요한 정보를 게더링해서 오케이. 사용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모듈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SAM은 서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리소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이상 없는지에 대해서 봐주는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SRM은 스토리지 리소스 매니지먼트 다양한 제조사의 스토리지 성능 및 용량을 모니터링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VMN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서버들의 성능 및 리소스 등을 관리하고 운영자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좀 더 좋을지 레커멘드까지 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 SRM 같은 경우는 실제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 관리를 네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성능 관리한다라고 하면 용량이 꽉 차기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자체적인 기술이 좀 들어가 있어서
실제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으면은 스토리지에 쌓이는 주기적인 용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뭐 월요일 날은 뭐 10기가가 쌓이고 있고 뭐 수요일 날은 몇 기가가 쌓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앞으로 예측? 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스토리지가 꽉 찰 거야. 아니면 3년 있다가 꽉 찰 거야. 이런 예측을 좀 해서 알림을 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분야별로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 기업 입장에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그렇죠, 조합을 그렇죠.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세일즈를 하면서 고객이 찾았던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이렇게 한번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같은 부분 위에 주황색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셨고, 서버는 가운데 초록색,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래 파란색 정도로 했고요.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운영하실 때 웬만한 원하시는 정보들은 다 게더링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면에는 10개 표시됐지만 솔라인즈는 각 카테고리별로 총합 모듈이 55가지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저도 잘 제일 많이 쓰는 국내 고객이 몇 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장비로만 말씀드릴게요. 13만 대인가? 13만 대? 네. 거기다가 이야. 지금 해외도 구축 예정일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모듈 형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오라이온 플랫폼이라는 거였고요. 해킹당한 게 오라이온 플랫폼입니다. 네네. 네, 앞서 설명드린 것까지가 딱 그 정도였고요. 여기가 이제 HCO,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 라이센스고요. 이 화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듈들을 짜집기해서 어느 정도 패키지화 해놓은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형태와 프로페셔널한 그 어드밴시드 형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에센셜 형태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 대시보드에 표시해주고 알런 및 분석, 리포트 기능까지 하는 거고요. 어드밴시드는 거기에 더해서 트래픽, 가상화 리소스 관리, 그리고 운영 지원 툴, 앱에 대한 컴피그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는 이 라이센스가 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사스 쪽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5개가 라이센스 체계입니다. 사스는 그 서비스 형태로 그 세일즈가 되는 만큼 저희도 라이센스가 서비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뭐 인프라, 네트워크,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5가지의 세일즈 형태가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가 많은 서비스 형태가 있잖아요. AWS에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DB 서비스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애저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신 서비스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구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세미나 많이 다녀보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역시 쿠버네티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쿠버네티스 부분도 네, 지원을 가능한 솔루션이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 사스, 그 솔라리스 사스 버전을 쓰고 있는 데들은 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들이 이걸 많이 쓰나요? 맞습니다. 네. 뭐 중소기업이라고 이거 쓰는 건 아닌 거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라면 뭐 애저, AWS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퍼블릭 클라우드 상관없이 이게 다 지원 네네.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사스하고? 네네. 오케이. 밑에 보면 주황색에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파트가 있는데 네. 저건 뭡니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저거는. 저 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IT SM 서비스도 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관리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옵저빌리티 서비스 안에는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굳이 뭐 딱 우리 온프레미스에서만 사용했었던 운영 관리 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부터 에셋 관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네. 라이센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별로 어떤 라이센스를 지원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운영자분들께서 어떻게 화면이 표시가 되는지,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충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솔라인즈는 지원하는 폭이 넓은 만큼 메뉴가 좌측에 검은색처럼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해외 솔루션이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좀 거리낌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 대시보드 자체는 드래그 앤 드랩으로 위젯 형태로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나 많은 메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측처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건데 대시보드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VPN 접속 현황,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그리고 서버 관련 위젯, AD 관련 위젯, 알람 관련 위젯이 하나로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L2부터 L7까지 서비스 정상 유무 등 각기 다른 영역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었고요. 이만큼 유연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주요 시스템이나 서비스, 아니면은 장애가 예측되는 서버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라이온 아까 4가지 기능 중에 매핑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자 입장에서도 되게 쉽습니다. 이게 위저드 형식으로 돼 있고 직관적이어서 UI도 확인 눌러서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쫙 쏘게 되면 관련 연동된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표시는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각 고객사별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아니면 눈에 익으신 구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도를 정리해 놓고 나면 이제 가독성도 좋아지고 관리하시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문제점 파악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이런 매핑 기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넷패스 기능입니다.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의심되는 구간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내부에 있는 PC부터 오피스 365 사스 서비스죠. 사스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무실에서부터 경로 파악을 시각화했다는 이거를 지금 페이지를 예시로 들고 나왔어요. 통신 경로 구간에 등록된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정보나 혹간의 목적지 IP, 통신 속도, 그리고 통신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호비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지 빨간불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러면 오피스 365 쓰고 있는데 뭐 잘 안 돼 하면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오케이. 상세하게 좀 좋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장애가 난 뒤의 상황이고, 이 넷패스 기능으로 장애 전과 장애 후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병목이 있었는지까지 활용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업 전후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앞에서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문제가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퍼프 스택이라는 기능으로요. 뭐 스토리지부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까지 메트로 형태로 좀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서버 CPU, 메모리 디스크, 어플리케이션, 뭐 트래픽,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I/O 등등등. 오른쪽처럼 한 번에 상관관계까지 분석하기 좋게 좀 유저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일단 저희 같은 운영하시다가 보면은 급하게 서비스부터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인 분석 전에. 그렇죠. 그럴 때 서비스부터 살리고, 저희 또 타임머신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 이력들을 다 남기기 때문에 이 시점에 뭐가 어디서 튀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튀어서 문제가 생겼지? 하고 뒤로 찾아가서 하시는 사용 용도로도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운영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겁니다. 오. 예. 앱스택 기능이라고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좌측처럼 서비스를 등록하고 난 다음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저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 와스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DB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레커멘드까지 해주는 기능으로,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능으로 유저들에게 좀 더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는 시연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 솔라인즈 사용하실 때 꿀팁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롤텍의 이민구 이사입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우선은 꿀팁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예,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데모 시연 자체를 우선은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좋습니다. 네네네. 우선 스트리밍에 문제가 생길까봐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이제 아까 그 남계원 과장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패스 기능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솔라인즈 플랫폼 기능 중에 주요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패스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네패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패스의 고급 프로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스트리밍을 돌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패스는 실제 이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경로를 감지를 하고 네트워크 문제와 성능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이 네패스의 경로 분석을 이제 시작하는 컴퓨터에서 대상 서비스까지의 네트워크 경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내 PC에서부터 오피스 맞습니다. 365 사스 네. 서비스까지 네네. 그 경로를 또는 다. 이제 내 PC가 아니고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요 고객의 단말 위치에다가 오케이. 에이전트를 심어서 거기서부터 서비스까지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 시연은 우선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구글닷컴으로 통신하는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종 목적지 서버에 도달하기 전까지 ISP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인터넷 제공업체를 거쳐서 구글 자체 네트워크로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으로 해서 통신하는 패킷의 그런 이제 홉을 네네.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트레이스 라우터를 찍어 보면은 대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네. ICMP가 차단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트레이스 라우터는 실제 응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거는 타임아웃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간 성능을 보다 보면은 가시성이 없거든요. 가시성이 없고 실제 이제 내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나면 외부 네트워크가 어느 라우터를 찍고 나갔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반면 이제 네패스가 이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툴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네패스는 복잡한 이제 다중 경로나 네트워크를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중복성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결과를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경로를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예,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 경로를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네패스 서비스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은 실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이 안에다가 내가 모니터링할 대상 서버에 대한 호스트네임이나 IP, 그 다음에 서비스 TCP 포트 등을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 자산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닉네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스캔하기 위한 폴링할 타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더 넣어서 예,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 폴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제 검색을 하는 간격, 어떤 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지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의 목적지를 이제 설정을 했으면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폴링 네. 엔진에서 이제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 위치에다가 프로브를 배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하는 행위들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빙하기 위해서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는 정말 작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스캐닝을 하기 위한 또는 이제 이 네트워크 홉을 찍기 위한 스타트 지점에 이 프로그램이 깔린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설정을 했으면 이제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몇 분 있다가 이 프로브가 움직이면서 이제 맵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정되는 동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빙 간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검색 간격이 길수록 내 패스는 경로를 찾고 성능을 측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부 경로는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경로 같이 더 길고 복잡한 경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그렇겠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검색 간격을 너무 짧게 하면 실제 내부 네트워크나 뭐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을 더 세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이고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검색 간격은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분 동안 내가 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서비스에 5분 동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프로브의 이제 검색 간격을 5분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예, 이 5분 동안 문제된 게 감지가 됐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능 문제 때문에 나 30분 단위로 스캐닝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스캐닝 하는 시간대에 이 문제는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이제 가장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거는 내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5분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만 같이 복잡하고 좀 멀리 스캐닝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분으로 설정을 해서 스캐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스캔하는 그 프로브가 되게 기술이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솔라인지의 기술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 프로브를 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의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이제 설정했던 이 네패스 환경들이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 지점부터 목적지, 서비스 구간까지 이제 스캐닝이 다 된 상태고, 제가 이걸 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salesforce.com까지 경로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salesforce.com을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열렸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실제 이제 R2로 표시될 라우터가 있거든요. 저 라우터 부분부터 보면은 실제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트래픽 자체가 이제 두 갈래로 쪼개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이 경로에 지연이 증가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얘가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네패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이제 운영이 되지만, 기존 이제 솔라인즈가 갖고 있던 아까 이제 남기영 과장이 얘기했던 모듈 중에 네. 뭐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어널라이저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컴피그 관련된 모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이 실제 컴피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라우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문제 있는 그 컴피그 알럿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컴피그가 변경이 됐는지 문제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된 화면이 지금 이제 보일 건데요. 그래서 실제 그 알럿을 클릭하면 컴피그가 체인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클릭을 하면 그 알럿이 이제 어떤 컴피그가 변경되는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여지는 이 하이라이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 이제 근본적인 원인 트래픽 쉐이핑을 하라라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느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컴피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컴피그를 원복을 해서 장애를 복구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우선 시간 관계상 저희 넷패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또 인프라의 환경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었을 때 금방 어떻게 쉽게 찾고 이거를 해결을 하고 원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 이제 내 자산 외에 연결되어 있는 ISP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정보라든지 아니면 ISP가 이제 쓰고 있으면 그 ISP사가 어느 회사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처도 같이 찍어져 나오거든요. 그 연락처를 갖고서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아, 네. 이렇게 통보도 할 수 있게끔 연락처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넷패스 기능은 저희 그 솔라인즈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이언 플랫폼을 까시면 그 안에 넷패스 기능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동안 쓸 수 있는 게 넷패스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솔라인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30일 동안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윈도우 플랫폼에 깔리는 건데 굳이 서버가 아니고 단순하게 테스트 해 보시는 거는 노트북 같은 데스크탑에다가 설치하셔서 데모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설치하기 싫어. 그러면 위에 있는 데모 사이트 URL이 있거든요. 네. 이 URL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대시보드가 뜹니다. 그래서 각각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여러분 피드백들은 설문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성윤님, 보통 패킷을 분석해서 마케팅 제안하는 솔루션들은 네트워크 주요 장비에 패킷 미러를 사용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장비에 패킷 미러를 설정하는 제약이 있는데 AWS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을 요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솔라인즈도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약들이 있을까요?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리스트를 세팅하기 위한 제약이라고 할까요? 우선 패킷 분석이라고 하면은 패킷 자체를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 네트워크의 어널라이저 현황을 보는 거는 플로우 정보만 갖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뭐 스위치에다가 넷플로우나 S플로우를 걸어서 저희가 그 플로우 정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방법,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근데 이제 패킷 분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패킷을 미러를 떠서 받아서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영선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에 각 클라우드별 성능 및 지연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저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모니터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애저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AWS도 있으실 텐데 각각의 자산을 예를 들어서 한 화면에서 다 안 보고 각각 관리하시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정별로 자산 보는 SS를 나눌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는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승림님, 최근 추세가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브옵스가 추세인데 솔라인즈 실적에 보면 혁신상을 받으셨던데 솔라인즈 솔루션이 데브옵스를 지원하는지요? 별도의 솔루션으로 개발과 운영이 지원된다면 형상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개발 툴 등이 개발과 운영 간에 연동이 되는지요?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일부만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형상관리나 변경관리는 저희가 가능하고 당연히 성능관리도 되고요. 근데 개발 툴들에 대한 뭐 연동관리는 저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근웅님, 타사 모니터링 상품들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뭐 워낙 AI가 뭐 다들 AI 얘기하니까 뭐 AI를 활용한 부분이 또 뭐 있는지요? 사스 서비스에는 AI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제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스토리지 관리에서 실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달 안에 꽉 찰 거야 이런 분석 자체도 실제 이제 AI 분석 기술에서 나타나져 있고요. 그다음에 SaaS 서비스 안에는 더 많은 AI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사 모니터링 뭐 이런 차별화된 점은 어떤 점이 있는 건지? 차별화되어 있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은 솔라인즈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네네네. 요새가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때 네. 그래요? 네네네. 그럼 굉장히 큰 차별화된 포인트겠네요. 윤성호님, 솔라인즈의 클라우드 제품은 심이나 시냅 등 클라우드 보안의 필수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없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아닌 거죠? 네네네네. 운영관리, 그러니까, 성능관리 솔루션이다 보니까요. 뭐 시냅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또 윤성호님께서 NT 서버와 NT DB 서버로 게더링과 모니터링 가시성 기능을 활성화할 때 스펙의 사전 사이징 측면이 필요한지 아니면 최소 사항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요? 이게 자산의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서버에 대한 뭐 CPU, 코어 수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산 개수에 따라서 예, 저희가 따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이효숙님, 클라우드 구독형의 경우는 로그의 저장 기간의 제약이나 비용 추가 등의 조건이 있는지 구축형과 달리 클라우드를 쓸 때는 어떤 것을 검토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구독형 같은 경우는 처음 계약을 할 때 무조건 뭐 방대하게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게끔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뭐 10기가까지는 제공을 하겠다. 그 이후 서비스는 뭐 추가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솔라인즈 사태 이후 솔라인즈에서 부족한 기능을 서드파티 형태로 적용할 때 사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별도 채널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테스트베드는 없고 그냥 무료로 트라이얼로 다운 받아 보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실제 솔라인즈가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 네네 내부적으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 스캐닝하는 솔루션으로 이 안에 실제 이제 소스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영님, AWS나 애저 환경에서 솔라인즈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시 프라이빗과 퍼블릭 환경 클라우드 모두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네요. 네. 왜냐하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동시에 저희가 받아보려면 예를 들어서 퍼블릭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인즈를 내부망에 놔두고서 뭐 옵저빌리티로 HCO로 구성을 해놓으면 구축형으로 구성을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직접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VPN을 연결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전영주님, MPN과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와 서버 컨피그레이션 모니터 등 제품이 매우 다양한 것 같은데 기업 현황에 따라서 어느 제품 구성이 가장 좋은지 뭐 추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추천을 먼저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를 먼저 구매를 해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에 대한 퍼포먼스 정보를 먼저 모니터링 하시고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나 컴피그도 더 관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NCF, 네트워크 컴피그 매니저를 통해서 컴피그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그러다가 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깊숙하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SAM이라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좀 더 보신다든지 이렇게 네네. 해서 확장해 가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네. 뭐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구매하셔서 쓰시면 가장 좋은데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솔라인즈가 모듈이 다 나눠져 있는 형태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그 설문에 뭐 아주 피드백 주시고 특히 이제 뭐 상담이나 요거 아까 프리 트라이얼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유, 많이들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상당히 네. 열심히 경청해 주셔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솔라인즈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솔라인즈 코리아가 한국에 출범하기 전부터 솔라인즈 솔루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셨었고요. 저희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부기관에서도 쓰고 계시고 네. 금융에서도 지금 국내에 그럼 레퍼런스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솔라인즈? 지금 뭐 벤더에서 그러니까 코리아 벤더에서만 확인되는 거는 지금 한 400군데 오유! 이상이 굉장히 많네. 되고 있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30일 동안 트라이얼 써보실 수 있으니까 써보시고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롤텍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기술적이든 영업적이든 성시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리딩하는 솔루션들을 보면 좋은데 네네. 항상 아쉬운 게 이제 비싸다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비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중소기업도 이거를 쓸 수 있는 아까 사스도 있고 중소기업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라이싱 그런 것이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가격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가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싸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산 제품이다 또 이게 보니까 모듈별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큰 덩어리로 구매할 게 아니고 오케이. 필요하신 부분만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단어가 네, 경제적으로. 저렴한 건 저렴해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고요. 오늘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